안녕하세요. 웅진싱크빅 선생님 여러분. 저는 선생님들에게 니트에 대한 정보와 이 화상 영어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영어 능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국가 영어 능력 평가는 이 NEAT, 그래서 우리가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니트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니트 시험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자, 니트가 어떻게 입시가 바뀌는지 좀 알아야 이 입시와 관련해서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가 이 대입에 대학 입시에 언제부터 반영이 될까요? 네, 이렇게 보통 질문을 드리면 뭐 2016년인가 2017년인가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네, 정답은 현재 고3부터 2013학년도에 수시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올해가 지금 2012년도고요. 우리 보통 이 연도와 학년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학년도와 연도는 학년도가 항상 이렇게 1년 먼저 조금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2012년이지만 올해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은 2013학년도 대입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고3부터 수시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시점이 2016학년도입니다. 이게 2015년에 고3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수능에서 외국어 영역을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숫자를 조금 잘 외워 두셔야 상담하실 때 언제 니트가 적용이 되고 어떻게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현재 중3을 포함한 이하의 학생들은 수능을 보지 않고 니트를 본다. 그러면 니트 시험이 어쩐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2012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3학년도입니다. 그쵸? 일반 시험이 10회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전에를 보면 시험평가, 예비시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일반 시험이 드디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수능 영어 폐지 여부가 올해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이때 이게 결정이 되면 이렇게 가죠. 수능 영어 폐지가 반영 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2016학년도 2015년이니까 현재 중3 아이들부터 수능을 보지 않고 니트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능을 보지 않고 니트를 보는 이야기니까 이 니트 시험이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의 특징은 IBT입니다. 요게 뭐냐면 Internet Based Test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부 다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1년에 시험이 24번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볼 수 있는 시험은 2회밖에 제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3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니트를 시험을 보고 고3 때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3 때 한 아이가 볼 수 있는 시험은 2회로 제한되고요. 시험은 24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12달을, 그죠? 12개월을 이 24로 나누면 보통 한 달에, 그쵸? 1개월에 2회씩 시험이 있게 되는 건데, 일단 수능이 11월에 있고 아이들 고3이 되는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아마 6월부터 이렇게 여름방학 때 되면 일주일에도 시험이 3번씩, 4번씩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할지 좀 잘 상담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4번 시험이 있다고 우리 아이가 24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2번밖에 볼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연습으로 볼 수 있어도 두 번째 볼 때는 반드시 좋은 점수를 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이렇게 24번씩 시험을 보냐면 모두 다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종이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60만원의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6학년도가 되면 학생 수가 60만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2학년도 입시에서 64만 8천 명이 시험을 받고 2013학년도 입시에서 69만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줄어서 60만 명이 되면 120만 명이 1년에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점수가 나오잖아요. 수능처럼 뭐 98점, 96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이 4개 영역이 있습니다.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4개의 영역에서 절대평가입니다. 즉 점수를 잘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절대적인 수준을 정해놓고 4개의 영역으로 일단 점수를 줍니다. 가장 좋은 점수가 A, 그 다음 B, C, 그 다음 F는 우리가 이제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불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격 등급이 A, B, C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급 시험과 3급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대학을 나눌 때 뭐 스카이, 서연고, 그 다음 카이스트 포스텍을 가는 대학이 가장 위에 급 대학이고요. 그 밑에를 우리가 서성한, 성서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중경외시라 하잖아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급 이상의 대학은 2급 시험을 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급은 예체능이나 아니면 조금 그 낮은 대학을 갈 때 우리가 3급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대나 예체능 계열을 갈 때 우리 3급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듣기를 보면 듣기가 32문항, 읽기가 32문항, 말하기 4문항, 쓰기 2문항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듣기하고 읽기가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듣기에서도 A, 읽기에서도 A, 그 다음 말하기에서도 A, 쓰기에서도 A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항수는 이게 훨씬 많지만 실제 중요도는 내 영역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할 수 있냐면 이 듣기는 3문제를 틀려도 29문제를 맞으면 9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한 문제 자체를 못 쓰게 되면 50%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A를 받을 수가 없죠. C 이하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상당히 대학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말하기하고 쓰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35분, 50분, 15분, 35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총 135분이니까 2시간 15분 동안 휴식 시간 없이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 컴퓨터 앞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 앞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해야 말하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보통 아이들이 전부 다 헤드셋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가 나와요. 말하기를 볼 때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beep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B 소리가 들리면 말을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beep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이러면 F를 받습니다. 이러면 아예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B 소리가 들렸을 때 김치 이렇게 대답하면 C를 받을 수 있습니다. C의 합격 등급은 기초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로 대답을 하면 C를 받고요. I like kimchi 이렇게 문장으로 대답을 하면 B를 받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쭉 이어서 My favorite Korean food is kimchi because I like spicy food and kimchi is good for your health처럼 문장을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받는 지금 학생의 수를 60만 중에 각 영역별로 AAA에 들어올 학생들의 수를 한 8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만 이상이
되어야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의 평가 기준입니다. 말하기 속도는 일상적인 말하기 속도를 유지하며, 즉 말하기 속도가 너무나 늦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발화의 휴지시, 이때 휴지는 뽑아 쓰는 휴지가 아닙니다. 그죠? 쉴 때 적절한 감탄사나 삽입어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아이들이 I like kimchi 이러면 또 다시 감점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뒤에 있는 문장이 생각 안 날 때는 well, you know what, as you know, 이런 별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삽입어를 합니다. 이런 삽입어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문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A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발음, 강세, 억양 등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파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싱크U에는 파닉스 부분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담하실 때 강조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발음이나 강세나 억양입니다. 지금은 듣기만 있기 때문에 발음을 측정할 방법이 없죠. 강세를 측정할 방법이 없죠. 보통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게 water처럼 비슷하니까 여기다 강세를 좀 horror 뭐 이렇게 읽는 아이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요거는 water이라고 T가 발음되는 이유는 강세가 앞에 있고, 이건 hotel이라고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T 발음을 반드시 발음을 해 주셔야 합니다. T 발음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발음이 아니죠. 그래서 발음과 강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억양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파닉스 공부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쓰기인데요. 라이팅 부분이죠. 라이팅은 일관성 있고 응집성 있는 구조의 글. 자, 말하기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대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을 똑바로 한 다음에 말하기는 약간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쓰기는 글이 이렇게 되면 감점 요인입니다. 그래서 주제 문장과 딱 맞게 이어져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응집성 있는 구조의 글이 중요하다. 그 다음 문법이나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니트에는 문법 섹션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능에는 문법 부분이 있죠.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법 섹션이 따로 없이 글을 쓰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말로 할 때 뭐 안 돼,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안자가 니은인지 니은 히읗인지, 이 되가 돼지 할 때 돼자인지 아니면 이 오이 돼자인지 헷갈릴 때 보통 어떻게 쓰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바꿔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글을 쓰다가 철자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ing를 쓸지 to 부정사를 쓰는 게 좋은지 잘 모르면 이렇게 말을 의미는 같지만, 의미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의미는 같지만 글의 구조나 단어를 같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 쓰는 연습, 이런 거를 paraphrasing 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잘 되는 아이들이 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니트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죠? 그럼 니트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내년에 2013년도, 2014학년도죠. 2013년도부터 교과서도 니트 교과서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뭐가 이제 지향이 될 거냐면,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이런 용어들을 전혀 몰라도 대학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세상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를 너무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교과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교육 시장이 수십 조에 달하는데, 아이들이 12년 공부,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이 옆에 다가오면 아이들이 다 슬슬슬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즉 어려운 단어를 지양하고 쉬운 단어로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말이 자유로워야 되고 모든 시험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니까 화상영어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주 중요하고요. 타자 속도, 왜냐하면 화상영어를 하게 되면 화상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일기도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간단한 에세이를 써서 이 원어민 선생님하고 교정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자를 어릴 때부터 영타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글로는 잘 쓰는데 이 타자 속도가 느려서 어떡하나, 글로 쓰면 안 되나요? 네,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대학을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타자를 치지 않고 손으로 쓴 글을 120만 명의 아이들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필기체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 속도, 컴퓨터와 대화하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1대1 수업, 우리가 보통 학원에 가게 되면 한 반에 10명 15명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과 실제 대화하는 시간은 뭐 혼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3분밖에 안 되죠. 화상영어는 뭐 10분, 2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1대1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급이나 중급인 그런 학생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조금 고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여러 명이 있어도 괜찮지만 초급은 보통 학원에 가서 말하기가 안 되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초급과 중급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맞춤입니다.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에 딱 맞추어 주는 거죠. 우리 크래싱 교수의 I+1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I의 수준에서 난이도가 1 정도 높은데 많이 노출되면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뭐 학습 방법, 비법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많이 노출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이게 I+1 이론입니다. 그래서 맞춤 수업,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원어민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는 화상영어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니트와 이 화상영어를 약간 이렇게 잘 접목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어차피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니트의 큰 그림과 그 다음 화상영어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자, 화상영어가 이 광고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니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잘 상담하셔서 많은 성공하는 그러한 상담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